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2일입니다. 오후인데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중퇴설이 화제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보도된 대로 그가 그의 건강이 심각하다면 나는 행운을 빈다. 그런데 그 보도가 CNN에서 나왔지 않느냐. 나는 CNN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서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CNN 보도가 믿을 수 없다고 해놓고는 만약 그가 건강이 나쁘다면 나는 행운을 빌겠다. 굿럭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부인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는 아프다는 것을 전제하고 행운을 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잘 모르겠다. 라고 또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말을 한 문장 속에서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인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CNN이 심장 관련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전날에는 데일리 NK가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어느 쪽이든 수술을 받았다.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CNN 보도가 나가자마자 세계 모든 언론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각각의 정부기관에 확인을 했고 그 결과는 대충 CNN 보도를 약간 부정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 지금 김정은은 측근들과 함께 평양 외부에서 머물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중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좀 애매해요. 중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수술은 했다는 이야기인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하는 우리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수술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수술 없었다.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여운을 담는 게 계속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CNN을 은근슬쩍 비판을 했지만은 CNN 보도는 오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 심각하게 아프다면은 이런 전제를 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장 수술이나 시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그 어떤 출발점은 그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은 있었던 것 같은데 회복이 잘 되고 있느냐? 더디느냐? 아니면 중태냐? 이렇게 되겠는데, 자, 이런 이유를 이제 들게 하는 것은 지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그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여동생을 지금 거의 후계자 순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당 지도부의 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유고에 대비한 어떤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한 열흘 동안 바깥에서 김정은이가 보이지 않는다. 중병설 이런 게 나와도 오늘 현재까지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이 태영호 태구민이죠. 본명은 이번에 강남갑의 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태영호 전
주 영국 대사관 공사는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건강 문제를 제3자가 바깥에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하나 이상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 이상하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외부 세계에서 김정은의 거취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한 사람 조셉 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셉 윤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 2년 전까지 대북 특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오래 근무를 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조셉 윤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내용도 이 태영호 씨와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뭔가 지금 평양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의구심, 건강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 태영호 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하면은 김정은이가 중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심장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김정은 정권이 뭔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딱 뭉뚱그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심장이, 두뇌고 심장이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김정은의 심장에도 이상이 생겼고, 김정은 자체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심장이니까 북한의 심장에 이상이 입었다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심장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겸 왕조 체제죠. 세습 왕조 체제입니다. 이 세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읽어볼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조 체제에서는 후계자를 어떻게 결정하고 결정된 후계자가 과연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것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발전을 합니다. 예컨대 신라가 보면은 이 백제 고구려보다도 월등하게 이 정치적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골이 계속 왕이 되었고, 성골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진골로 갑니다. 그래서 한 56명의 왕 중에서 쿠데타라든지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한 5번밖에 없어요. 5번에서 6번 정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굉장히 권력 승계가 스무스해가지고 정치가 안정됐다는 겁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안정으로 봅니다. 정치가 안정되면은 내부 단결이 이루어진다. 내전 사태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에 와가지고 이제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뇌사 상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체제를 어떻게 이어받느냐, 이게 지금 골칫거리죠. 김정은의 아들이, 김정은이가 나이가 이제 36살인데 아들이라 해봤자 10살도 안 될 텐데 글로 갈 수는 없고, 그럼 동생으로 간다. 문제는 동생이 여자다. 아무런 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되겠느냐? 4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종말의 시작, 즉 the beginning of the end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북한의 심장이 이제 묻든지 고장나든지 하면은 체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전체주의 체제는 강한 것 같지만은 그건 유리와 같습니다. 유리와 같아서 유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망치로 딱 두드려 버리면은 유리창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죠. 강한 것 같지만은
결정적 충격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 결정적 충격은 바로 지도부, 뇌수, 머리, 심장에 가해지는 게 결정적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세습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김여정으로 와서 김여정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단 지도체제 형식으로 가다가 허수아비가 되든지 밀려난다 하면은 그 나름대로 권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겠죠.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의 대남 정책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대남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킨다. 또는 인질로 만든다. 또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한국을 엮어가지고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요리해가면서 남한을 인질로 삼는 멋대로 부리는 그리고 남한의 경제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이른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는 요 프레임으로 연명하는 그러니까 남한에 기생하는 정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남한을 아예 북한에 종속시키느냐 이런 전략을 펴기가 어렵게 되죠. 내부 지금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감한 대남 정책은 보통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주민들 먹여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김정은이가 있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도 이제 좀 깨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김정은까지는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 과연 저 체제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한에 대한 공산화 공작 문제의 해결 그걸 통해서 통일로 가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종속되든지 하는 이런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역할은 종속적인 역할만 했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나름대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주적 노선을 견지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삼국시대에 보면은 고구려가 수당과 싸워서 장렬하게 싸워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있는 백제 신라도 같이 수나 당에 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한민족이 없다. 고구려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 신라가 힘을 길러가지고 신라 주도로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까지 쫓아냈다. 그래서 한반도를 한민족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민족을 위해서 고구려는 순직했다. 희생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정권이 38선 이북의 이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이 바로 한국에 미치는 것을 완충하든지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모르죠. 역사가 이제 한 50년, 100년 뒤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에 지도력이 약한 정권이 들어서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포스트 김정은 정권을 종속화시키고 그 여세를 밀어가지고 한국까지 종속시키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김정은이가 무너지면 더 클 수가 더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반중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 세력이 한국 야당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은 반일 해가지고 선거에도 이기려고 하는데 야당은 반중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종의 중국에 대한 독자 노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걸 통해서 표를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표와 반중표가 어떻게 나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김정은, 북한의 심장 김정은이 이상하다 하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앞으로 열어주는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너지고 저 유럽에서 있었던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공산주의 다도 물결이 일어날 때 그와 연동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